지금부터 제29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대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승국선열과 허공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8대 도봉구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감하고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제299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제8대 후반기 도봉구의 의장으로 소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의를 대변하여 실천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제8대 전반기 의장님과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은 앞으로 우리 도봉구의 안정적인 운영과 의회의 유상을 정립하고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원님들의 뜻으로 알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8대 후반기 의회는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견과 갈등을 녹여내는 소통 의정이 중심이 돼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우리 의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소통과 협력의 의정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책에 대한 반대를 요한 반대, 이로 인한 갈등과 반목은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면 물론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지방의회의 존폐가 심각하게 위험받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하고 개혁해야 하며 우리 스스로 그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견제자이자 집행부와 함께 도봉구 발전을 이끌어가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한 폐렴으로 시작하여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몰아넣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파로 우리 기업도 경영 악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수 침체까지 겹쳐 중소상인들은 도산하고 상가의 공실은 늘어만 가고 서민생활 역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코로나19의 장기적인 대응으로 내년 예산 편성 시 불효불급한 예산은 가감히 없애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의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지역을 살리는 불쏘시개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꼼꼼히 따져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역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곳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확인하는 현장 중심을 찾아가는 의정을 펼쳐야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토대로 대안과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기 전에 먼저 바로잡고 개선하는 능동적인 의정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선진적인 의원상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선진의회의 기본은 당연 선진적인 의원 개개인입니다. 의정에 대한 폭을 넓히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연구단체 구성, 비교시찰, 전문기관 교육 입당 등을 통하여 도봉구의회가 선진의회로 거듭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한국 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일본 개정규약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의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최근 유례없는 장기화된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고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16일부터 서울,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적인 코로나19 방역과 재복구를 위해 고생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는 도봉구의회를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고 주민 불편 상황이나 시정이 필요한 상황은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겸허한 자세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회가 맡은 책임을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도봉구의회 의원 모두는 언제나 구민이 중심이 되는 의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철 건강을 위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편안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이어서 제29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임창길 지속가능 발전 국장님께서 2020년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움 참석 관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 지속가능 발전 국장님을 대신하여 권철현 지속가능 발전 과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7월 1일자로 자리를 옮기신 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발령받으신 박주영 기획재정국장님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 발령받으신 권두율 안전건설교통국장님입니다. 이것으로 전부되신 국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기옥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황기옥입니다. 제29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13일 김기순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 8월 11일 홍국표 의원의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분권 및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입법 강력 촉구 결의안과 2020년 8월 18일 이기련 의원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직 사임에 따라 제8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의안으로는 2020년 8월 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 김근태 기념도서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20년 8월 12일
김기순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조미애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0년 8월 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 변경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유기은 의원님의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의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를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된 점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유기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방학삼동 쌍문 이사동 지역 출신 구의원 유기훈입니다. 먼저 스스로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한여름에도 마스크 사용과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계신 도봉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재해와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구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쌍문 이동 일대 주차장 확보에 대해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쌍문 이동 일대의 공영 주차장은 남측과 북측에 집중되어 있어 쌍문 이동 우체국 주변과 주민센터 주변 공영 주차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쌍문 이동 주차장 확보율은 도봉구 평균 116.7%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단독주택이 점유하는 비율이 37%로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주차면수 2대 이하의 건축물이 195개소 291면을 차지하고 있어 주차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주차장 부족으로 입주를 꺼려 공실이 다수 발생하는 등 최근 경기 악화와 더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영 주차장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동시에 도로상에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창경 초등학교와 백운중학교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가 밀집 지역으로 학생들의 등하굣길과 거리가 있는 일부 구간, 즉 대형 약국에서 해원교회까지의 구간은 도로폭이 상대적으로 넓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도 라인선을 해제 및 재정비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설치한다면 주민 편의와 안전한 보행권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쌍문 이동의 부족한 주차장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여 총면적 679.3제곱미터 쌍문 이동 청사 신축 부지를 활용하여 착공 전까지 주차장 조성을 계획해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11월부터 1년간 26면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주민들의 환영을 받을 것이며 아울러 쌍문 이동 주민센터 착공에 즈음하여 공영 주차장이 신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앞서 제기한 쌍문 이동 일대 주차장 확보에 더욱 관심을 갖고 개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K방역의 성과가 허무하리만치 무너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는 일부가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조심을 넘어 선제적 방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일간의) 기나긴 장마는 끝났지만 올해 장마는 전국적으로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망자 37명, 실종 8명, 부상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11개 시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4,498세대 7,809명, 미기가자도 3,01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상유례 없는 기나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하루빨리 피해 복구와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면서 깊은 의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가 다행히도 이번 폭우에 큰 피해 없이 잘 극복한 것은 그동안 집중호우 등을 대비한 하수도 준설과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사전 안전점검과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봉구는 전체 면적의 49.8%, 10.39제곱킬로미터가 녹지지역이며 산림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장기간에 걸친 집중호우가 발생하게 되면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사전 점검과 해당 지역 주민의 안전조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도봉구의 유일한 허파 초안산 근린공원과 둘리 쌍문 근린공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중 둘리 쌍문 근린공원은 그동안 근린공원 주변에 불법 무단 경작과 오래 방치된 폐가 등의 공원 주변이 온통 쓰레기장과 같은 지저분한 상태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도봉구는 2018년 초부터 둘리쌍문 근린공원을 주민들의 쾌적한 수직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공원 정비 사업을 시행하였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현재 공원 정비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초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둘리쌍문 근린공원 보수 정비 사업지인 쌍문동 산 83-34번지 꽃동네 수목축제와 등산로 계단 설치 공사 대상지 토사 유출로 어렵게 마무리한 공사구간 일부가 훼손되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재와 같은 시공 방법으로 복구를 한다면 집중호우 시 부토로 다진 부분의 토사 유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정확한 현장 점검 통해 배수로와 설치와 토사 흘러내리는 방지 등 보강 공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경사도 30%인 해당지에서 집중호우 기간 토사가 다량으로 유출되거나 급경사지 붕괴가 산사태로 이어질 경우 인근 주택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좀 더 세밀한 조사와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우이천은 강북구 우이동에서 도봉구 창동, 쌍문동 구간에 도봉구와 강북구 인근 주민들이 건강을 위한 산책로와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변 공간이 잘 조성되어 다양한 각종 물고기와 외가리, 청동, 오리, 원앙새들이 어울려 평화롭게 유용하고 있는 상급수 자연 생태 하천입니다. 1980년대까지 우이천의 모습은 그저 하수 처리장처럼 사용될 정도로 열악했으며 우이천에는 하천물이 범람하여 옆 도로 우이천로까지 넘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1990년대 중순부터 정비를 시작하여 1차적으로 콘크리트 제방을 쌓고 양옆에 자전거 도로와 운동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고 이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우이천을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보관하기 위해 친환경적 자연석, 다양한 석재이식 등 자전거 도로 신설, 음수대,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의 정비를 마쳤습니다. 이후에도 우이천로 인도를 테크로 넓히거나 제방을 정비하는 등 하천 정비 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현재 우리천은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 및 운동공간으로 이용되는 주민들의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과 2020년 한반도 폭우 사태처럼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산책로가 자주 침수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8월 9일 오후 4시경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어 본 의원이 우이천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언론인과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애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도봉구 구민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있는 도봉구 의료진분들과 도봉구청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동 킥보드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은 18세부터 34세, 밀레니엄 시대이고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용 인구의 증가와 함께 각종 안전사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교통수단 증가에 따른 적합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전동 킥보드는 차에 해당되어 차에서만 운행해야 합니다.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오토바이와 같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인도나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로 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올 12월 10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에 대한 관련 규제가 더 완화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동 킥보드는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만 되면 누구나 운행이 가능하고 일반 도로뿐 아니라 자전거 전용 도로도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안전사고가 해마다 2배 이상 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들도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서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의 경우엔 경찰과 함께 전동 킥보드 교통안전수칙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사용법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올 12월 10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편리성과 휴대성을 내세워 도심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으리라 급성장하리라 봅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도봉구도 마련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급격히 늘면서 관련 사고와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는 속도를 내어 달릴 뿐 아니라 심지어 정차되어 있을 때도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급증하고 있음에도 전동 킥보드에는 번호판이 없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는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도봉구는 전동 킥보드 주행 및 주차 관련 단속, 계도 현황, 방치된 전동 킥보드 관련 민원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는 있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도심에서 전동 킥보드에 한 대에 2명 이상 함께 타는 아찔한 장면들이 눈에 띕니다. 전동 킥보드는 혼자 탑승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반드시 1인 이상 탑승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둘이 탑승하면 전동 킥보드에 무리한 하중이 가중돼 방향 조정과 제동이 의도대로 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올 12월 10일에 시행될 개정 법안은 승차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승차 인원 규정도 명시되어 있지만 처벌 재앙은 없습니다. 새로운 교통수단 따른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에서는 2020년 12월 10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그날 전동 킥보드 이용하는 면허증 없이 거리와 인도를 위험하게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단속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태이고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에 따라 주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 봅니다.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고민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코로나19에 인해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이겨내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0년 8월 21일부터 8월 28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국표 의원의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분권 및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입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펴고 계시는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 분권 및 주민 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입법 강력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20대 국회는 1년을 넘게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임기를 종료하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자동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주권 강화와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 마련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상위 정부로부터의 분권과 지방정책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정부는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33만 도봉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도봉구 의회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21대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시대적 사명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21대 국회는 자치분권 및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원들 각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국표 의원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 및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입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임시회 해의록 서명의원으로 고금숙 의원님과 홍국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8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회의규칙 제6조의 제3항에서 제5항의 의장 선거에 준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실시하겠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이 당선자가 되며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후보자 기호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회의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성명에 가, 나, 다 순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호 1번의 강철웅 의원님, 기호 2번의 이경숙 의원님, 기호 3번의 이길련 의원님, 기호 4번의 이은님 의원님, 기호 5번의 이태용 의원님, 기호 6번의 조미애 의원님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회의규칙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표위원을 지정하겠습니다. 간표위원으로 고금석 의원님, 김기순 의원님, 이성민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간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종호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정면 좌측편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나오시면 되겠으며 호명 순서는 의석에서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부터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 교부석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후보자 의원의 성명, 우측 기표란에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기표하시면 됩니다. 기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접어서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원님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기표용구와 견본 투표용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는 투표 결과 무효투표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둘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용구를 이용한 기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무료형을 기입한 것, 기표용구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등입니다. 기타 식별하기 어려운 사항들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참고하여 간표위원님들께서 최종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표위원으로 선임되신 김기순 의원님, 이성민 의원님께서는 명패 교부석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고금숙 의원님께서는 기표소 앞에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표위원님들께서는 지정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교부석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수고하실 간표위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 수량을 확인하여 주시고 기표소 앞에서 수고하실 간표위원님께서는 기표소 내와 투표와 명패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패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명패함 및 투표함을 확인하셨으면 폐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장은 회의 진행상 단상에서 투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패위원님께서는 교대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8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님께서는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의석에서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부터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조무회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숙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련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표위원들 교대로 투표하시겠습니다. 이성민 간표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간표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간표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 안 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확인한 바 모두 1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 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용지를 확인한 바 1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표 위원님으로 수고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이태용 의원 10표, 기권 2표, 이태용 의원님께서 재적의원 가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가반수의 득표로 제8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태용 위원장님의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인 코로나19 확산과 또 지속되는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빠른 복구와 또 많은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전반기에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하지 못한 일을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회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회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